우리 오늘은요, 이제 몽골, 그리고 원나라까지 우리는 이제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몽골 원나라까지 우리는 이제 1차적으로 정리를 했고, 자,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요. 홍건적의 반란이 일어나는 모습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쵸? 자, 홍건적이 어떤 애들이었느냐? 자, 빨간색 두건을 쓴, 어, 빨간 두건을 쓴 중국인들이었습니다. 그죠? 몽골인들이랑 싸운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몽골 친구들이 다시 초원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얘들은 중국인이잖아요. 그쵸? 자, 홍건적이 난 이후에 다시 중국인들이 중국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등장한 나라. 자, 그 나라가 바로 오늘 배울 명나라인데요. 우리는 같이 명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이번 시간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이걸 정리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명나라의 어, 여러 가지 사회라던가 뭐 사상이라던가 문화라던가 이런 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우리 명나라를 최대한 빨리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원나라가 홍건적의 난으로 크게 쇠퇴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정리를 한 거죠. 그쵸? 자, 원나라가 대혼란에 빠져 있을 때, 자, 여러분, 요게 농민 반란이라고 했는데, 자, 마찬가지로 홍건적과 비슷하게 농민으로서 반란을 일으켰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주원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농민 주원장 씨가 이 혼란을 틈을 타서 자기 친구들, 그 다음에 자기 아는 사람들 이렇게 쫙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집 근처에다가 중국인들을 위한 나라를 하나 세우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나라가 다른 거 알겠지? 몽골 같은 경우에,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몽골인들이 세운 나라였죠. 그쵸? 자, 이번에는 중국인들이 세운 나라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 당시에 주원장의 집이 중국의 난징이라고 하는 동네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자, 난징을 수도로 한 나라, 자, 명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명나라는 중국인이 세운 나라구나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둘게요. 알겠죠? 자, 난징을 수도로 한 명나라를 세우고 나서 이 명나라는 몽골을, 자, 여기 보이죠, 여러분? 요게 바로 만리장성입니다. 알겠죠? 자, 이 만리장성 북쪽으로 몽골을 내쫓아 버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명나라가 이 중국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자, 여러분 여기도 잘 보이죠? 그쵸? 중국한테 만리장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 북쪽으로 몽골을 몰아냈지만 이 북쪽 이상으로는 사실 몽골을 아예 멸망시키는 데는 실패를 한 거죠. 그쵸? 자, 그거 하나 기억해 두고, 자, 우리 이제 명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주원장은 황제로서는 홍무제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여러분, 홍무제와 주원장은 같은 사람이에요. 알겠죠? 이름은 주원장이고, 황제로서의 칭호는 홍무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홍무제라고 불리는데, 자, 여러분, 이 주원장이 황제가 되고 나니 이 중국 사회가 지금 처참하더란 말이야. 왜 처참하냐? 자, 모두가 다 이런 몽골틱한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몽골틱한 머리. 자, 여러분, 이 몽골틱 머리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변발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이거 완전 몽골틱한 머리예요. 자, 이거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까지 중국 땅에서 몽골 제일주의다. 여러분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확인했었죠. 그쵸? 자, 몽골 제일주의 때문에 중국인들이 크게 차별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주원장이 황제가 되고 이 모습에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원장은 야, 이제 중국인들의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내가 원래대로, 여기서 얘기하는 원래대로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질서에 의하면 중국이 몇 등이라고? 1등이라고요. 그쵸? 다시 중국 중심의 나라로 돌려놓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돌려놓느냐? 요거 잠깐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 명나라가 처음 생겼을 때에는요, 이 황제에 대한 불만이 아주 큰 상태였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이 중국 출신 황제는 정말 무능해 이런 생각을 하고 난 거예요. 왜? 송나라 황제가 제대로 못해서 지금 몽골한테 나라 망해가지고 이런 엉망진창에 우리도 변발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황제 믿을 놈이 못돼. 거기다가 몽골 원나라 황제마저 지금 여러분 막판에 엉망으로 정치했던 거 기억나지? 막 여러분 사찰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 바람에 나라를 다 말아먹었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황제권이 땅에 떨어진 거야. 황제가 뭘 하려고 애들이 안 따라와요. 그죠? 자, 그래서 요 당시에 주원장은요. 황제를 무서워하게 만들어야. 황제의 권위를 제대로 세워놔야 명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요 당시에 홍무제는 이 황제권을 세우기 위해서 본보기로 이 못된 신하들 있잖아요. 그렇죠? 일 제대로 안 하는 신하들. 자, 황제가 이제 막 올라왔으니까 황제를 무시하고 막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가는 애들, 그 다음에 나라를 알아서 막 헤쳐먹으려고 하는 못된 신하들을요,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주원장은요, 아주 잔인하게. 이걸 왜 평범하게 그냥 여러분 뭐 목매달아, 물론 이런 것도 평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형 방법으로 죽이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홍무제를 무서워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무서워하게 만들려고 굉장히 잔인한 방법을 써서 죽였는데요. 뭐 그나마 가장 이제 쉬운 방법으로 내가 이제 같은 이전 황제랑 다르단 거지. 이걸 보여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황제가 직접 막 신하들한테 매를 쳐가지고 막 죽이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죽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능지처참 한번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녹화 방송으로 설명하기 너무 잔인하니까 나중에 학교에 오면 능지처참이 뭔지 내가 알려드릴게요, 알겠죠? 자, 어쨌든 자 그래가지고 이럴 당시에 굉장히 많은 신하들이 황제한테 매맞거나 아니면 능지처참으로 사망을 하게 되면서 자 신하들이 점점 황제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황제 보통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황제권이 크게 올라가게 됐다. 자, 여러분, 황제권이 크게 올라갔다는 얘기는요, 다르게 얘기하면 황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알죠? 자, 황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었는데, 자, 이때 황제가 하고 싶은 거는 당시 중국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 여기서 얘기하는 원래대로라는 거는 중국 원래의 이 질서 중심의 사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거 잘 기억해야 다음 내용이 이해가 되겠다. 그치? 자, 여러분. 홍무제는 황제권을 계속 강하게 하는 게 얘의 목표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황제권을 강하게 할 때 이 걸림돌이 되는 애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삼성육부제 한번 다시 기억해 볼까요? 자, 삼성육부제는 황제의 명령으로 중서성 정체를 만들면 중간에 정체를 심의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했어요. 황제 명령으로 만든 건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딴지를 거는 애들이 있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뭐야? 여러분, 요 일을 하는 동안 신하들끼리 굉장히 우수한 신하들이다. 전문적인 신하들이다. 라고 하면 황제가 이 신하들한테 일을 굉장히 많이 맡겼다는 것도 황제 입장에서는 야, 이거 너무 건방진 일이었어. 네, 여러분, 명나라 시기쯤 돼서요, 황제권이 굉장히 강해지고 나니까요, 신하들이 도저히 황제한테 반박을 할 수 없게 됐고요. 도저히 황제한테 심의를 할 수 없게 됐고요. 중서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얘들이 할 일이 없어. 왜? 황제가 어마어마한 권력으로 직접 법을 다 만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주원장 시기 때 의미가 없어진 삼성육부 제도가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알겠죠? 다 사라졌어요. 남는 거는 황제 명령과 황제 말을 듣고서 그냥 일하는 사람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체제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자, 신하들의 대표, 중서성, 상서성, 문화성 같은 데 들어가는 신하들의 대표인 재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때 사라지게 됩니다. 알죠? 자, 이제 명나라는요, 신하들 중에서 황제만큼 중요한 일을 하고 황제와 1대1로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사라지게 됩니다. 알죠? 자, 그래서 황제권이 더욱 강해지게 되었다. 황제가 할 일이 정말 많아졌고요. 황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 여러분, 강화된 황제권을 바탕으로 홍무제는요, 일단 가장 싫어하는 거, 꼴도 보기 싫은 몽골 애들처럼 하고 다니면 가만 안 둔다라고 해서 몽골 풍습을 금지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주장한 게 중국인은 중국인답게, 자, 질서. 자, 여러분, 이거 질서를 지켜라, 순서를 지켜라. 이거 어디 학문에서 나온 거라 그랬어? 유학에서 나온 거다라고 우리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게 이미 얘기 많이 들었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유교를 적극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자, 여러분, 유교를 적극 전파하는 방법으로 뭘 사용했느냐? 자, 공무원들 당연히 유교를 잘 알아야겠죠. 자, 그러니까 공무원 되는 사람들한테 유교적인 지식을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자, 유교적인 지식을 시험 봐서 공무원을 뽑는 제도 뭐였어요? 과거제죠, 과거제. 과거제를 다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원나라 시기 때는 과거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고 했죠. 왜? 몽골 제일주의였잖아. 시험을 안 쳐도 몽골인들이 최고인데 과거를 왜 치냔 말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이 과거 시험을 잘 치려면 공부해야 되지, 그치? 공부는 어디 가서 해? 학교 가서 해야죠. 그쵸? 자, 그래서 동네 꼬맹이들마저 유교적인 질서를 잘 알도록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학교를 많이 세워서 유학교육을 적극 전파하게 되었고요.
자, 이걸로도 모자라. 모든 동네 사람들한테 유교적 규칙을 잘 알려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동네마다 6개의 유교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것들, 뭐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쵸? 충성하고 효도하고 뭐 삐리리 뭐 하고 이런 유교적인 가치를 6가지를 정리를 해서 마을마다 지킬 수 있게 전파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온 동네 곳곳에 유교적인 지식이 막 알려지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 자, 그리고 홍무제는요, 이런 유교적인 규칙을 서로 잘 지키는지, 자, 서로, 그리고 사람들이 나라 법을 잘 지키는지 서로 감시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중국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쵸?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황제가 직접 다 감시를 할 수가 없잖아.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각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감시를 하게 했는데요. 자, 어떻게 감시를 하게 했느냐? 자, 각 마을을, 각 몇몇 집들을 이렇게 묶습니다. 알겠죠? 집을 몇몇 개씩 묶어요. 묶고 이 집들 중에서 대장 집을 하나 마련해 놓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대장 집이 이제 다른 집들을 감시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만약에 이 집에서 부모님한테 효도를 안 하거나 황제한테 충성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이 대장 집이 처벌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 감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황제 폐하를 위해서 여러분 세금 잘 내야 되는 거야. 이걸 또 대장집이 담당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서로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제도를 만들었고요. 자, 요렇게 한 집을 서로 감시하게 하는 작은 단위를 우리가 갑이라고 부릅니다. 갑.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갑들끼리 또 서로 짜고 나쁜 짓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갑을 또 감시하는 기관 그 단위로 리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다 마을 사람들끼리 알겠지. 마을 사람들끼리 자, 리 안에서 서로 감시하고 갑 안에서 서로 감시하면서 유교적인 질서를 퍼뜨리고 세금을 수월하게 잘 걷는 제도. 자, 나라를 미안해. 나라 내가 지금 입이 꼬였네. 나라를 리와 갑으로 나누어서 유교적인 질서와 세금을 잘 걷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를 우리가 리와 갑으로 묶어서 관리한 제도다라고 해서 리갑제인데 우리 두음법칙 알죠? 국어 시간 때 배웠죠? 그쵸? 이갑제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이 이갑제로 나라를 운영하려고 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한테 더 얘기할게요. 갑을 통해서 세금을 걷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세금을 잘 걷어야 나라가 잘 운영이 되는 거지, 그치? 자, 원나라 말기에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했는데요. 자, 주원장은 이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 명나라의 질서가 잘 서려면, 이 황제가 정치를 잘 하려면, 황제가 돈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죠? 자, 나라가 잘 굴러가려면 당연히 세금 제도가 잘 굴러가야 되고 이것도 여러분 나라 질서의 하나예요. 알겠죠? 요게 잘 굴러가야 나라 질서가 잘 지켜지는 거야. 황제폐하 먹고 살 수 있게 여러분이 돈 많이 내셔야죠. 그죠? 자, 제대로 된 세금 제도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이 당시의 세금 제도 사람들의 재산을 가지고 매기는 게 세금이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 항상 얘기했죠. 자, 이 당시의 사람들의 재산이라고 하면 뭐였어?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농민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꼭 필요한 땅이 바로 여러분의 재산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몽골 말기쯤에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워서요. 누가 얼마나 땅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원장 시기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땅을 다시 조사하게 했는데요. 자, 조사를 해서 이제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인이 땅, 가연이 땅,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늘이 땅, 건이 땅, 또 여기 누구 땅, 누구 땅, 누구 땅 이런 식으로 책에 마치 그림처럼 이렇게 누구 땅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세금을 거두려고 했단 말이죠. 그죠? 자, 요 당시에 이렇게 주원장이 사람들의 땅을 조사해서 만든 요 책이요. 마치 생선 비늘과도 닮았다라고 해서 여러분 생선 비늘 징그러서 못 본 사람도 있죠. 그냥 보세요. 자, 요 땅, 요렇게 요런 책이에요. 알겠죠? 진짜 여러분 생선 비늘이랑 좀 비슷하지? 내가 그린 거랑도 비슷하죠? 여기 그려 있는 그림이 이제 누구 땅 이름입니다. 땅 주인 이름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땅 주인을 잘 조사를 해서 주인한테 세금을 잘 걷기 위한 책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요 책을요 어린도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어린도책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생선어에다가 비늘 린자를 쓰는 거예요. 생선 비늘 같은 그림책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쓴 거 알겠지? 그래서 내가 생선 비늘 보여준 거 알겠죠?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주원장 시기는 명나라가 앞으로 잘 살아가기 위한 기본 체제 질서를 마련하는 시기였구나 생각하시고요. 자, 우리 학습지 정리를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자, 볼게요. 자, 건국 누가 했느냐? 자, 주원장이요.
자, 난징이라고 하는 도시를 수도로 해서 명나라를 건국을 했고요. 자, 그리스 주원장이 황제로서는 우리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홍무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홍무제의 정책, 자, 원나라를 북쪽으로 몰아냈고요. 그 다음에 재상제도를 폐지해서 황제권을 크게 강화시켰다. 자, 그 다음에 이갑제를 실시해서 농민들이 직접 세금도 걷게 하고 유교 질서를 잘 지키는지 관리를 하게 해서 향촌사회를 수월하게 통치하려고 했다. 여러분, 향촌사회라고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의 동네를 말해요. 사람들의 동네. 요거 잘 기억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세금제도의 정비. 자, 토지대장이라고 하면 토지를 누가 갖고 있나 써있는 책을 말합니다. 있죠? 토지 주인을 쓴 책. 자, 이 책을 우리가 어린도책이라고 부른다. 기억해 주시고요. 한족 전통의 회복을 추진하였다. 즉 과거제 강조하고 유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 자, 요 내용 잘 정리를 해둘게요. 자, 학습지 정리하시고 자, 요 정리되면 우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자, 잠깐 시간 드릴게요. 자, 정리 다 되셨는지. 너무 시간 짧게 줬나? 여러분 이미 제가 수업하면서 다 쓰셨죠? 자, 우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자, 볼게요. 자, 여러분. 주원장 같은 경우에는 유교적인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요. 자식 중에서도 첫째 아들이 최고다. 얘가 반드시 다음 황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살아있을 때 이 자기의 첫 번째 아들을 다음 황제로 이미 정해놨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 첫째 아들이 젊은 나이에 죽어버린 거야. 황제를 하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 다음 황제는 누가 돼야 될 것인가? 자, 주원장은요, 무조건 첫째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음 황제 역시 내 첫째 아들의 첫째 아들, 즉 첫째 손자가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가 들어가면 절대 안 돼. 둘째 아들도 안 돼.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굉장히 어린 첫째 손자에게 명나라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게 되었고요. 그게 바로 건문제였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주원장의 첫째 손자인 거야, 알겠죠? 첫째 손자.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죠. 순재라고 썼네. 손자입니다. 손자. 문제가 있지. 무슨 문제가 있느냐? 얘는 아주 어리고요. 뭔가 이제 뭐 정치를 잘하는 것도 아직 확인도 안 됐어요. 이게 문제인 거야, 알겠지? 자, 기어이 손자가 황제로 올라왔는데 좀 나이도 어리고 나라를 위해서 막 노력한 것도 별로 없는 애가 이제 황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느냐? 이 삼촌이 화가 난 거야. 이 주원장의 아들, 이 황제의 삼촌이요. 야, 내가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명나라 만들어 보겠다고 진짜 개고생했는데, 야, 황제는 저 어린 놈의 새끼가 황제를 하고 앉았네. 라고 생각해서 크게 화가 나게 됐어요. 자, 여러분, 당시 명나라 두 번째 황제였던 건문제 역시 이 삼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황제는 어떻게 해야 돼? 보나마나 삼촌들이 나 죽이러 올 거 아니야, 그치? 삼촌들은 전쟁한 경험도 많단 말이야. 그러면 삼촌들이 나한테 깝치기 전에 이 삼촌들의 세력을 내가 빡 죽여놔야 되는데 그 생각을 딱 하고 있을 때 삼촌이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요. 건문제를 죽여버렸어요. 건문제를 죽여버리고 야, 나 같은 애가 진짜 황제해야 돼. 내가 아버지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씨 하면서 이 삼촌이 명나라 3대 황제로 올라오게 됐는데요. 그가 바로 영락제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여러분, 그래서 명나라의 두 번째 황제는 일찍 죽고요. 세 번째로 다시 주원장의 아들이었던 영락제가 황제가 됐습니다. 자, 원래 명나라의 수도는요, 주원장이 직접 정했던 난징이었습니다. 자, 여기가 원래 명나라의 수도였는데요. 자, 영락제는 이 난징은 조카놈이 설치던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기분 나쁜 도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명나라의 진짜 수도는 내 집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당시 영락제의 집은 어디 있었냐면 예전 원나라 때 수도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원나라 때 수도 어디였어? 대도, 이 대도를 지금 뭐라 부른다고요? 베이징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요 당시에 영락제가 수도를 베이징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자, 이때부터 중국은 지금까지 계속 베이징이 수도였습니다. 알겠죠?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영락제한테는 그런데요,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자, 무슨 고민거리가 있었느냐? 내가 죽여버린 이 두 번째 황제 조카였습니다. 자, 이 건문제가 영락제한테 살해당해서 죽어버렸는데요. 문제가 뭐였냐면은 내가 얘를 죽였는데 얘 시체가 없었어.
죽이긴 죽였으면 시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시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영락제 걱정된 거지. 얘가 혹시 도망을 간 게 아닐까? 아니나 다를까 나라 안에서도 온갖 괴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황제가 외국으로 도망갔다더라. 걔가 귀신이 돼가지고 영락제한테 복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이 어마어마하게 나라 안에 돌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소문이 많이 돌면 영락제의 황제권에도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영락제가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얘를 찾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외국으로 도망간 자기 이 조카의 시체를 찾으려 대규모의 함대를 꾸려가지고 이 외국으로 가보게 됐습니다. 알죠? 그 당시에 이 함대를 담당했던 게 이 당시 이슬람교도 출신이었던 외국어를 잘하는 거야, 알겠지? 외국어 잘해. 외국어를 잘하니까 얘한테 이 어마어마한 함대를 맡겨가지고 이 자기 조카 찾아오라고 한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당시 정화가 큰 함대를 이끌고 외국으로 나가서 이 명나라 황제의 명령을 받들고 여기저기 탐색과 수색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자, 요 당시에 정화는요, 이 배를 끌고서 명나라에서 이제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게 됐는데요. 자, 중간중간에 이 배를 타고 들르면서, 야, 너네 이렇게 크고 어마어마한 배 본 적 있어? 너희 우리한테 처맞고 싶지 않으면 니네 나라에 가지고 있는 신기한 거, 좋은 거 내놔라! 라고 요구를 하게 돼서 각 지역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특산품이나 신기한 물건들을 배에 싣고 다니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잖아요. 그죠? 정화 역시 그걸 단순히 받기만 한 게 아니라 야, 우리 명나라에 있는 신기한 것들, 뭐 명나라에 있는 신기한 것들은 보통 비단, 뭐 도자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를 나누어 주면서 본격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정화가 아프리카까지 아까 여행을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요. 명나라 사람들이 이 기린을 또 보게 돼가지고요. 기린을 이 함대에 실어가지고 명나라까지 끌고 오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당시에 정화가 진짜 함대를 크게 꾸려가지고 간 거죠. 기린을 실어가지고 올 정도의 어마어마한 배를 다 가지고 다녔다는 거니까요. 그죠? 요 당시에 이 정화가 왔다 갔다 하던 지역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은 이 명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먹을 거 주고 신기한 거 많이 주면서 명나라와 공식 외교 관계를 맺게 됐는데요. 자, 이 당시에 주변 나라들이 명나라의 특산품과 특이한 것들을 주고 명나라는 이 나라들과 친하게 지내는 관계. 자, 이 당시에 주변 나라들이 명나라에 줬던 이 특별하고 신기한 물건들을 우리가 조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조공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언제 쓰냐면 여러분 아직 잘 모를 텐데 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좋아하는 유명한 사람들한테 뭔가 선물을 줄 때 조공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끼리 막 서로 개 통장 만들어가지고 막 조공한다고 돈 모으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정확하게 이 조공이랑 그 조공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대단한 사람한테 선물 준다는 의미에서는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알겠죠? 하나 기억해 둘게요. 자, 우리 계속 갑시다. 자, 그러나 이 영락제 이후에 명나라는요, 계속 이상한 황제들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황제들이 올라왔느냐? 황제를 하라고 했더니만, 황제는 싫다! 나는 장군이 좋아. 그래서 자기 부캐를 따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때 진짜 부캐라는 정말 그런 개념을 그대로 갖다 썼어요. 자기 이름도 새로 지어가지고, 장군으로 살았습니다. 실제로 황제 이름 거의 안 하고요. 뭐 이렇게 이상한 황제가 올라오거나 아니면 한 달 만에 암살당해서 죽거나 아니면 나는 황제이라는 것보다 이 나무 대패질에서 물건 만드는 게 더 재밌다면서 황제 일 안 하고 물건만 만드는 황제도 있었고요. 아예 그냥 야, 나 일 안 해 하고 30년 동안이나 황제 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띵가띵가 놀았던 황제도 있습니다. 명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마탱이 갔겠죠, 그쵸, 여러분?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근데 문제가 뭐야? 여러분, 이 명나라는요, 주원장 때 황제권을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황제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치? 재상이라고 하는 애들 다 없애버리고, 황제가 일을 다 담당하게 되면서, 황제권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졌다는 얘기는요, 황제가 해야 할 일이 진짜 많았다는 소리랑도 같아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 황제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 빡대가리 같은 황제들이 막 올라와 있는 거야. 일도 안 하고 뭐 그 다음에 자기 취미 생활이나 하고 그 다음에 부캐 놀이하고 막 이런 빡대가리들이 황제로 올라와 있으니 나라 제대로 굴러가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나란 일은 결국 누가 다 했냐면요. 황제 대신에 여러분 내시라고 부르는 친구들 있죠. 내시. 우리가 공식 명칭으로는 환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냥 이 넷이나 환관은 뭐 하는 애들이냐면 과거 친애들도 아니야, 알겠죠? 과거 친애들도 아니고 그냥 황제 주변에서 황제 여러 가지 잡일 같은 거 해주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도 아니에요, 알겠죠? 잡일 같은 거 하는 애들이 그냥 나라의 모든 권력을 다 잡고서 나라를 지멋대로 운영해가는 엉망진창인 나라가 됐습니다. 그나마 과거 통과한 애들이었으면 머리라도 좋았을 텐데 아예 그렇지 않은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명나라는 결국 영락제 이후에 이상한 황제들이 계속 나오고 환관들이 설치기 시작하면서 쇠퇴하게 돼버렸습니다. 자, 명나라가 이렇게 쇠퇴하니까 큰 문제가 여기저기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명나라가 크게 흔들리게 되자 쫓겨났던 몽골들의 세력이 다시 강해지기 시작했고요. 이 당시에 또 일본에는 또 일본 나름대로의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일본 나름대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일본은 여러 사무라이들이 등장해가지고 지들끼리 막 쌈박질하는 전국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만화 이누야샤, 너무 옛날 만화긴 한데 이 이누야샤가 거기 보면은 막 되게 나라가 혼란스러워 막 전투도 많고 이렇거든요. 그게 바로 사무라이라고 부르는 무사들끼리 서로 싸우는 전국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전국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일본 애들이 서로 지들끼리 막 쌈박질하고 있으니까 일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섬에 이상한 애들이 섬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해적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근처에 굉장히 많은 해적들이 등장하게 됐어요. 이 해적들이 명나라까지 막 침입을 해가지고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이런 해적들을 우리가 왜구라고 부르면 돼요. 왜구. 일본 근처의 여러 섬에서 설치던 그런 해적들을 왜구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명나라는 왜구의 세력이 다시 커진 몽골의 골치를 크게 썩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명나라가 지금 크게 혼란에 빠졌는데요. 이렇게 혼란이 빠졌던 명나라한테 더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자, 계속 갈게요, 우리. 자,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던 명나라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자, 이 당시에 이제 여러분 무사, 사무라이들이 일본 내에서 서로 다투고 있다 그랬죠. 자, 이 혼란스러웠던 이 일본을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일본인 중에 하나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오빠가 이 무사들의 싸움을 쫙 끝내버리고 일본을 통일을 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자기 걸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얘가 야망이 있는 애인 거야. 이제 일본만 내 거가 아니라 세계를 내 거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 세계를 내 거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가장 먼저 쳐들어간 데가 여러분 알고 있죠? 조선이었습니다. 조선 땅에 쳐들어가서 일어난 전쟁이 바로 여러분 잘 들어봤지? 임진왜란이죠. 그쵸? 이때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야. 여러분 조선은 당시에 일본이 쳐들어올 걸 사전에 준비를 제대로 안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조선 힘으로 일본을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명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됐는데요. 당시 명나라 황제가 누구였느냐? 30년 동안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그 황제였는데 내가 갑자기 급발진을 한 거야. 내가 조선은 도와줘야지 라고 하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조선을 도와줬는데요. 당시에 명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은 조선을 도와주겠다고 쓴 돈이 거의 명나라 1년 내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대요. 여러분 1년 내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돈을 남의 나라에 썼으니 이거 어떻게 됐을지 여러분 대충 예상되겠죠. 그쵸? 명나라 내부에서 이제 조선도 고맙긴 한데 저렇게까지 도와주다니? 하고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 명나라 내부에서도 야 그렇게 돈 많이 주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 하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명나라가 조선 전쟁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쓰게 되면서 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 여러분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임진왜란에서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이겼어요. 이겼지만 명나라는 완전 파탄이 났습니다. 명나라 1년 제자 다 때려 박았으니 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야, 여러분 그러면은 생각해봐야지. 이렇게 나라가 지금 나라 세금을 돈을 많이 썼고 돈이 없어. 근데 여러분 나라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돈은 항상 있잖아요. 그게 모자란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걷어야지 더 누구한테? 여러분한테요. 세금 올라가는 거 알겠지? 이 당시에 명나라의 재정에 크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나라가 엉망진창인데 세금이 올랐어.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예상해야죠. 이제 우리 지겹다, 그치? 이쯤 되면 이제 반란이 일어나겠구나. 예상해야죠, 그쵸? 요 당시에 농민이었던 이자성이 명나라 못 살겠다라고 하며 농민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명나라는 멸망하게 되었다. 라는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학습지 정리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영락제 시기 때, 자, 베이징으로 수도를 이전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자, 정화라고 하는, 자기의 부하를 파견해서 여러 나라들과 조공 관계를 맺었다. 여러분, 정화 함대가 파견됐지만, 정복하고 전쟁한 게 아니야, 알겠죠? 전쟁한 게 아니라, 신기한 물건 받고 명나라도 그 나라들한테 선물 주고 서로 친한 관계를 맺은 겁니다. 알겠죠? 자, 친한 관계를 맺었는데 이 친한 관계가 명나라가 훨씬 대단한 존재고 다른 나라들은 아래에 있는 관계였어요.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조공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그러나 권력 다툼 심해져, 외적의 침입 자꾸 많아져, 황관들의 세력 강해져 하면서 결과적으로 명나라가 흔들리게 되었고요. 자, 임진왜란 시기 때 조선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군대를 파견하면서 나라 재정이 어려워졌어요. 자, 그래서 세금이 올라가게 되자 농민 반란, 누구의 농민 반란? 이자성의 농민 반란으로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내용 정리해 두시고. 자, 학습지 정리하세요. 정리 다 됐어? 정리 열심히 하세요. 자, 학습지 정리하시고.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명나라의 사회, 사상, 문화를 살펴보는 걸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